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현피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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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 신문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힘을 보셨죠? 네. 자, 문제되는 BJ의 방송을 시청하셨을 경우 녹화하셔서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이나 스크린샷을 첨부해서 제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특히 3월에는 4명의 BJ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군, 철구, 신태일, 김윤태 이 4명의 집중 모니터링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신문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사자TV 유신쇼 현피토론. 네, 전국에 계시는 유신쇼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요일은 현피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리하면 개벽다구로 쳐맞습니다. 자, 유신쇼 현피토론은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그리고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 UCC, 인터넷 방송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제작자 연대와 시청자 연대가 함께합니다. 네, 지난 한 주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철구가 등장해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시청자, 자기를 비판하는 시청자를 욕하기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한 철구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TV 대표 서수길은 7일 정지라는 거지 예병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 6만 명이 넘는 방송에 나와서 철구의 귀싸대기를 날리고 침을 뱉고 창의원에게 머리에 콜라를 붓고 쌍욕을 하면서 뒤통수를 쳤던 슈기에 대해서도 7일 정지를 내렸다고 합니다. 정말 지랄하고 탭댄스 추다가 설사똥 싸는 짓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정치와 너무나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서 나라를 망쳐먹고 아프리카TV의 서수길 대표는 철구와 공모해서 인터넷 방송에 욕보이고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돈만 벌면 되고 인기만 얻으면 된다는 이 아프리카TV의 이 정책 기조가 바로 철구라는 괴물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주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제 발제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맨날 길게 한다고 지랄 연병 쌈 싸먹고 있어서.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철구는 미풍양속 2배, 휴기는 청소년 유해로 7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개수작이죠. 자, 그리고 철구의 전 여친이었던 유선이 장애인 비하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였던 박지호, BJ 라바기가 경찰을 짭새라고 비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그맨 최군이 이제 이번 주부터 병역법 병적 관리 대상으로 이제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병역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예인과 스포츠인을 포함시키게 돼서 최군도 이제 병역법에 의거 병적관리 대상으로 집중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돌아오는 주에 병무청에 연락을 해서 이 병적관리 대상 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겁니다만 팀이 정해지면 365일 24시간 모자랄 동안 선미의 정신으로 괴롭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스트 방송노예 사건도 철구의 기초 수급자 비하 발언으로 약간 묻히긴 했지만 자기와 함께 일했던 직원의 여자친구를 방송의 소재로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직원 232 직원의 그 군대에서의 실명 장애를 가지고 웃음거리로 놀고, 그리고 그 직원의 신용카드를 쓰고 제때 안 갚아서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고 카드를 정지시켜 놓고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일부 감스트 팬들은 모든 책임이 직원에게 있다. 왜 해주냐? 왜 그렇다고 했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사악한 아프리카 TV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전반적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청자의 의견을 사부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후원이 유신쇼의 코너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032-323-5549번,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KT 평생 전화번호고요. 별도의 요금은 없습니다.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주시고, 네.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해서 욕설을 하거나 패드립을 하거나 쌍욕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시거나 특정 BJ를 비방할 경우에는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 안심하고 전화를 참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주시고요. 초반 조용하네요. 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런 씨발라 먹을 수박통을 18통을 선물하고 싶으신 분 전화하자마자 깜짝 놀랄 뻔했네. 네, 여보세요? 방송 소리 줄여! 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방송 소리 줄이시고요. 여보세요? 아이고, 나 맞아. 마이크 안 켰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소리 들리나요? 네네, 이제 들립니다. 네, 방송 소리 줄이시고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의정부의 27살이고요. 네, 의정부의 27살이요. 네. 자, 저 목소리, 자, 저기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네네. 목소리 그 여자 유혹하는 방송 아니니까 목소리 깔지 마시고요. 네. 네, 자꾸 목소리에다가 유신님이 꿀을 자꾸 묻히는, 예.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외로워가지고 지금 유신님 목소리 전화로 듣고 싶어가지고 이어폰 끼고. 네. 지금 샤워하면서부터 제가 보고 있거든요. 자, 닉네임 코샤워. 샤워하면서 듣고 있는 그 혹시 그 네. 보이스라는 드라마 보시나요? 아니요, 그거 뭔데요? 거기 보면은 그 목욕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 사이코패스가 나옵니다. 네, 꼭 보세요. 본인하고 좀 얼굴은 그 사람도 잘생겼겠습니다만은. 네. 유신님, 근데 팬 정모는 또 언제예요? 왜요? 팬정모나 보시려고요? 유신님 가면은 이렇게 한번 좀 만져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자, 건전하게. 유신을 건전하게 만져보고 싶다. 네, 그냥 스킨십. 네, 성희롱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팬정모 이제 또 아니야? 그 2만 원 내고 가는 거 끝났나요?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촛불 정모로 끝냈고요.
아, 싱크 안 맞으면 다시 재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그 하면은 근데 그 유신님 집 거기도 가는 거예요? 오피스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그날 만나보고 네. 코샤워님의 상태가 심각하면 바로 병원으로 보내고 경찰서나 상태가 좀 아, 저 좋으면 잘생겼는데. 잘생겨 닮은 연예인 이름 하나 둘 셋. 심영탁이라고, 예, 아. 그 도라에몽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도라에몽을 닮은 게 아닌가요 혹시? 아니요. 아, 그 남자요. 심영탁 닮았다. 도라에몽이 아니라. 네, 그 말 맨날 듣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저기 다음 달에 팬정모는 뭐 이제 탄핵되면 촛불 집회 안 하면 알겠습니다. 할 계획이 있는데 여자친구는 없으세요? 예, 없죠. 아, 저 유신님을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헤드샷! 그리고, 비누 좀비가 제거되었습니다. 비누 좀비가 제거되었습니다. 엉덩이 보호 임무에 완수하였습니다. 네. 자, 정소사님 오랜만입니다.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네. 자, 비누 좀비를 사살.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원의 36살입니다. 네. 잠깐만요. 자, 수원에 몇 살이요? 36입니다. 36이요. 네. 수원에 36. 유시쇼 본 지는 얼마 되셨나요? 제가 그 다음 팟으로 아마 그때부터 좀 오래 봤고요. 네. 이제 와이프랑 맞벌이를 하는데,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전화상으로 요번에 원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동안 좀 피드백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오지랖을 가지고 좀 전화를 드리게 됐는데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카카오팟에서, 제가 원래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싫었는데, 자, 말을 하세요! 그냥 시간 끌지 마시고! 예, 죄송합니다. 다음 팟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요. 네.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닉네임을 쓰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사실 그분이랑 좀 이제 채팅상으로 논쟁도 좀 있었고, 또 근래에는 언쟁도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카카오 TV가 닉네임 수정이 7일인가? 한 네네. 번에 할 수 있게 예. 돼 있어가지고 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제가 이제 그거 관련해갖고 사실 한 두 달 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들어와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문제 생기려면은 네네. 운영자한테 신고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 사실은 이제 말씀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당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보는 시청자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채팅을 관리하시는 분이나 혹은 당사자 본인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본인의 그런 닉네임을 쓰는 게 정당하다라고. 저희가 지금 로스킹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 방송 규칙이 뭐냐면 네. 여성 이렇게 성적이거나 심각한 네. 욕설이나 이런 닉네임은 채팅만 안 하면 가만 둬도 상관이 없는데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을 할 경우에는 제재를 하게 돼 있는데 로스킹님이 그걸 잘 몰랐었나 봅니다. 좀 매니저들이 좀 규칙을 제가 이거를 그동안 계속. 알았으니까 그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네네. 아까 뭐 하여튼 성적인 닉네임이나 욕설 닉네임은 저희가 원래 애초에 규제를 했었기 때문에 채팅만 안 하면 상관없고 채팅을 할 네. 경우에 제재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가 될 겁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닉네임은 코지랍으로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시죠. 예. 네. 그리고 채팅을 관리해주시는 현재 로스트킹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거는 제가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유신쇼를 보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유신님 생각에 이제 동의하거나, 물론 이제 가끔 일배나 그런 애들이 와서 이제 꼬장부리러 온 애들도 있지만, 같이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유신님이 하시는 생각에 조금 이제 반대되는 생각을 하거나,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제 채팅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표출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반대 성향을 가진 조금만 거슬리는 채팅만 해도 경고를 먹고 책임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게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수위가 얼마였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추상적인 것 같고 네네. 우리가 이제 경찰도 마찬가지고 법이 있습니다만 경찰이 어떤 상황이나 판단할 때는 어떻게 수행자로서 경찰이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일일이 네네. 무슨 CCTV에 녹화하는 것처럼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일단 본인이 네네.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진행자가 정말 이게 뭐 절대 할 말 못하지 뭐 그런 요구 사항이 아니다라 정도가 아니면 따라주는 게 전체의 그 시청을 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좀 참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그걸 다 판단하고 재판하고 뭐 그 누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 예, 방송을. 유신님 생각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그걸 누가 판단하냐고요.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본인이 이정미 재판관이에요. 아닙니다. 그거를 다 일일이 그걸 판단해달라고 진행자라고 하면 진행자가 방송을 하겠습니까? 방송에 집중해야 못하죠. 되는데 네, 그 이해합니다. 정도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너무 심각하다고 그러시면은 메일이나 그런 걸 캡처해가지고 증거를 근거해서 이메일로 제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매니저분 이건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판단하기에 제가 매니저가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러면 주의를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근데 내가 모르는 사항을 이런 상황에서 뭐 그런 것 같다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면 네. 네. 그래서 그런 네, 거는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원래 이 방송 네네. 중에는 채팅 네. 관리에 대한 사항은 의견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들어드렸는데 그런 문제는 아무도 모르게 이메일로 네네.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해서요. 네. 그런 거 있으면 제가 그때 이메일이나 그렇게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 매니저분들에 대한 뭐 반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매니저가 돼도 똑같을 겁니다. 매니저는 시청자의 그 입장도 봐야 되겠지만 진행자가 원활하게 말 좀 하자 이 말갈족 족장 진짜. 여보세요? 자, 자기 소개요. 예, 안녕하세요. 약장수 같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기 소개를 하시라고요. 워싱턴의 서울역에 삽니다. 자, 010 업무방해를 하면 고소 당해봐야 되겠어요? 유신님, 안녕하세요. 제가 유신님 너무 보고 싶어서 헤드샷! 했는데, 처음부터 내 비정상 좀비를 제거하였습니다. 네. 비정상적인 좀비는 제거해야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나 하고 뭘 애드리브라든지 지랄 댄스 발라드라고 자빠든. 네, 여보세요? 네, 오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저 부산에 혹시 지금 거주하고 있는 23살 건장한 청년입니다. 네, 닉네임 코건장. 네, 말씀하시죠. 예. 저는 이제 좀 보시기에 저는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BJ 철구의 굉장히 오래된 팬인데 네, 철박이. 오랜 철박이네. 맞아요. 예. 좀 이제 좀 다른 BJ들도 다 똑같이 하는데 너무 철구한테만 마녀 사냥을 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느끼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야구 선수 중에 류현진이 있고요. 우리가 예. 누군지도 모르는 2군 선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둘이 똑같이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적인 예. 파장이 류현진이 예. 큽니까? 우리가 누구 야구 선수인지도 모르는 2군에 있는 선수가 더 파장이 큽니까? 똑같은 잘못이라도. 그것은 우리 현진이가 크죠. 예. 그치까요. 그게 뭐냐면 철구는 이미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월 예. 억에 가까운 돈을 벌고 있고. 그러니까 예, 예. 시청자 덕분에 많은 그 사람들 덕분에 많은 인기와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회적인 예, 예. 책임이 더 큰 겁니다. 이름 없는 신인 예. BJ들보다. 그래서 네. 그 무게만큼 비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 생각은요. 예, 다른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철구 옛날에 김길태 사건 아시죠? 네, 김길태.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간장북구 뭐 그런 거는 저도 솔직히 좀 보기 꺼려요. 네. 협박이지만 그건 잘못한 것 같고. 근데 요새 철구 같은 경우는 옛날 철구랑 다르게 굉장히 리액션도 이제 좀 차분하면서 좀 절제하면서 또 과한 리액션 하지도 않고 언동도 옛날에 비해서 훨씬 조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안 좋게. 저기요, 뭡니까 이거? 이게 뭔 소린 것 같아요, 내가 답변으로서. 예? 지금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철구가 나와졌다고요? 자, 제가 철구가 안 나와졌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 여비제이한테 핫팬츠를 빌려가지고 팬티도 예. 안 입고 그것만 입고
여비제이 예. 게스트를 앞에다 두고 수만 명의 시청자 앞에서 고환을 노출했습니다. 고의적으로. 고환이요? 고환이요. 본인도 아는 신체 부위 고환. 고환이 영정 뭔지 아니에요? 근데도 영정은커녕 안 받았어요. 고의가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물구나무 섰고 다리 쫙 벌리고 하다 결국 여게스트 앞 그리고 수만 명의 시청자 앞에서 자신의 고환을 노출했습니다. 한쪽을.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화상 채팅하다가 그 포르노 동영상 상대방을 잘 몰라보고 친구 추가해가지고 포르노 동영상을 노출했습니다. 수만 명 앞에서. 그리고 정신줄로 왔네. 아, 듣다 보니까 웃겨가지고. 그게 웃겨요 사고가? 아니, 그게 아니라 철구가 웃겨가지고. 본인이 친인척 결혼식에 웃기려고 속옷도 안 입고 핫팬츠만 입고 가가지고 모든 친인척 앞에서 고환을 노출해도 그렇게 웃겼을까요? 아유, 철구라서 웃긴 것 같은데, 일단은, 철구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죄문을 올리긴 했거든요? 사죄문 그 이전에 사과 방송을 했었어요. 논란이 되니까 어떻게 사과를 네. 했냐면 담배 피면서 그리고 탕수육 먹으면서 처묵처묵하면서 그러면서 사과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없이 나중에 나갔는데 한두 번입니까 지금? 철구가 장애인 비하, 여성 비하,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그 다음에 돈 받고 사설토토 신태일이랑 홍보, 그 다음에 낙태 발언, 그 다음에 지금 여자친구가 지금 아내가 여자친구였을 때 임신한 여자친구 성적으로 학대, 그 다음에 방송 중에 차 타고 있는데 아내를 발로 찬다든가, 이혼 컨텐츠, 쪼꼬보가고 불륜 컨텐츠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디서 개수작이에요 지금 한 번밖에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많아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질문 하나. 예. 우리 유신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네. 철구가 어떤 처분을 받고 앞으로 철구의 향후는 어떠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세요. 철구는 대한민국 모든 그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정지가 돼야 됩니다. 이용 정지, 해지, 영원히 떠나야 됩니다. 철구, 신태일, 지코, 남순, 세야 등등 네. 사회적으로 문제를 심각하게 저지른 사람들은 영구 추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 영구 인터넷 추방.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 못하도록. 아, 그렇게 완전 철권 통치를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철권 통치입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그 책임을 안 지고 넘어갔으니까 아프리카 TV 네. 서수길 대표의 그 만행이죠.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 다 실드 쳐주고 사면 복권 시켜주고 돈 많이 벌고 인기 많으니까 실드 쳐준 거 아닙니까? 난 이거는 정말 심각한 서수길 대표도 공범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철구의 만행에 있어서는. 그럼 아프리카 TV 전체 시스템에 관한 문제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겁니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정책 기조가 뭐냐면 인기가 많고 수익에 도움되면 다 지코가 지금 장애인 비하 발언을 연속으로 몇 번을 했습니까? 근데도 지금 계속 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야 미성년자하고 통화해서 성매매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디스패치까지 기사가 났거든요. 그런데도 세야 그걸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광고 돈까지 벌었습니다. 근데 세야 지금 계속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청법에 걸릴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고발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사람들이 아직도 남순은 어때요? 여비제이들 섭외해가지고 타이즈 입혀가지고 온갖 정말 막 가슴 사이즈 재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야하군이라는 사람은 일본 AV 배우 데려다가 야시시한 옷 입혀놓고 온갖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그렇게 보면은 그럼 개인 방송의 수위를 어느까지 허용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보시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개인 방송이나 수위는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뭐냐면 좀 더 그 지상파에서 다루지 않는 생소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개인적인 컨텐츠를 다룬다는 게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성인 컨텐츠는 똑같이 적용해서 19금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지상파에서 19금 걸고 야한 영화가 상영되잖아요. 그 수준 정도는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인터넷 방송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9금에 대한 체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했다 지금까지. 근데 지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19금을 걸고 안 걸고를 판단을 BJ가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지상파나 종편이나 케이블은 19금 판단을 누가 하죠?
법이 하죠. 네. 그 비디오, 영상, 비디오나 영화의 그 등급을 결정을 하니까 그 심의기구에서. 근데 지금 개인 방송은 본인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송을 할 때 어떤 수위로 할 때 그 기준을 중립적인 기관이나 이런 쪽에 심의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네. 개인 방송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사후에 사고를 치고 나면 그때 수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9금 등급도 명확한 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지켜진다면 어느 정도 성인들이 취향의 수위로 방송할 수 있는 것도 허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지금 BJ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인 공론화 해가지고 19금을 건 성인 방송은 어디까지, 뭐 가슴 노출까지 아니면 뭐 어디까지 이런 게 마련이 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련이 안 된 상태 되니까 어느 수위까지 해야 되냐도 지금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19금 체제를 강화해가지고 성인 인증을 엄청나게 강화해가지고 뭐 공인 인증서를 해야 된다든가. 나는 지금 뭐 핸드폰 인증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핸드폰 인증에 공인 인증까지. 예. 핸드폰 인증도 인증번호에 ARS에 2중, 그다음에 공인 인증까지 3단으로 해가지고 강화를 시키되 성인의 시각에 맞게끔 서비스해주게끔. 그럼 혹시 그 같은 플랫폼인 팝콘 TV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팝콘 TV는 청소년 방송이 불가능합니다. 청소년 일단 방송이 불가능하고 성인 컨텐츠 할 때 19금 안 걸면 바로 잘라버립니다. 여기도 봐주는 게 있긴 해요. 예, 여기도. TV랑 그러니까 자 예. 팝콘 TV와 아프리카 TV의 경계를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네. TV는 팝콘 TV 이 정도의 성인 방송이 이용 약관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용, 범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프리카 예, 예. TV는 청소년들의 방송도 가능하고 그 대신 그런 팝콘 TV 수위의 성인 방송이 19금을 걸어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팝콘 TV는 청소년 방송이 불가능하고요. 일단 그다음에 성인 방송을 할 때 19금을 안 걸면 바로 아웃이 됩니다. 근데 이제 수위의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되냐면 팝콘 TV에서 봐주는 것은 이제 얼마만큼 노출해도 되느냐 이거에서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뭐 성기 음모는 당연히 현행법상 안 되는 거고 그럼 뭐 네. 영화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영화도 드라마나 예, 예. 그런 부위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팝콘 TV는 아예 성인 플랫폼이고 아프리카 네. TV는 범용 플랫폼이라고 기준을 차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팝콘 TV는 청소년 방송도 안 되고 성인들만 방송이 가능하고 성인들도 19세를 갈아야 되는데 그 19세 내에서 얼만큼 노출해야 가능한가 하는 게 가능한가 이게 논란 중이고 아프리카 TV는 그런 노출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19금 안 걸고 과도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슴이 막 부각된다든가 그러면 다 제재가 되는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는. 근데 아프리카 TV는 파트너 BJ나 운영자와 친분이 있는 BJ들은 봐주고 우덜식 운영을 하기 때문에 친목 운영을 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고 19세를 걸려. 제가 네. 네, 되게 옛날에 한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유신님 그 아프리카 TV에 한창 잘 나가실 때 네. 그때 이제 봤으면은 근데 혹시 그때랑 지금 비교해 보면 참 다르거든요. 운영 방식이라든가. 제가 활동할 때는 뭐 거의 네. 그 무법 천지였고요. 지금 네. 조금씩 저는 하는 솔직히- 과정인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네. 아프리카 TV는 음란 방송도 문제지만 지금 보면 가슴을 네. 더 다 드러내놓고 방송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19세 안 걸고. 그다음 타이즈 네. 있거나 망사 있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네. 아프리카 TV의 철구의 문제는 음란 선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철구는 폐륜. 막장 코드죠.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음란 방송으로 오는 것은 조금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철구는 예, 예. 지금 그 방송 자체가 너무나 그 자극적이고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방송이죠. 그 단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하는 짓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팝콘 네네. TV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서수길이 무한 쉴드를 쳐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안 노출이 네. 돼도 뭐 이원 콘텐츠나 불륜 콘텐츠를 해도 그걸 서수길 대표가 다 카바를 해주는 거고 팝콘 TV의 문제는 성인들이 보는 방송인데 선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의 문제고요. 그건 완전히 저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의 선정 음란 방송은 19금도 안 걸어요.
핫팬츠에 가슴이 거의 3분의 2까지가 드러나오는 상황. 가끔씩 막 그 가슴 핵심 부위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뭐 속옷이 노출되거나 이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같은 음란 선정적인 문제라고 해도 팝콘 TV와 아프리카 TV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팝콘 TV는 성인 플랫폼인데 그 수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고 아프리카 TV는 성인 플랫폼이 아니에요. 대중적인 범용 플랫폼인데 그 자체에서 청소년들이 보는 방송에서의 노출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거 좀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접근하고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성인이 이 팝콘 TV의 성인 방송을 보고 야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부분의 상당수의 성인들은 포르노를 본 사람들이거든요. 일본 AV나 외국 AV를 본 사람들이 성인 방송, 팝콘 TV를 보고 이게 야하다, 선정적이다, 성인 방송으로 기준으로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뭐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보수적이거나 그럼 본인이 안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성인 문화냐, 대중 문화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인이 팝콘 TV의 성인 방송을 보는데 그게 음란하다, 야하다, 선정적이다고 생각하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고 초이스의 문제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TV는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나 누구나 다 보는 방송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핫팬츠를 입어서 속옷을 보일락 말락하고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자 정소사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점점 아프리카가 이렇게 좀 약간 제재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좀 규율이 생기잖아요, 나름대로의. 잠깐만요. 지금 채팅창에서 유튜브에서 어차피 150명 보는 유심보다 2만 명 보는 철구가 홀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로서의 역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역량이 어디로 갔냐면 뉴커로 갔죠. 저희 그 뉴커의 하루 방문자가 20만 명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게 방심이, 뭐 정부 관계자, 그리고 뭐 경찰, 그 다음에 주요 언론사의 기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청자 수로 철구랑 유신을 비교하는데요. 저는 이게 제 직업 자체가 바뀌었고 제 방송하는 사람은 뭐 1000명 안팎이 볼지 몰라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포함해가지고 그 자체,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주요 신문사 기자분이 취재를 하고 간 이유가 그런 저의 활동이나 보도를 보고 오신 거거든요. 제 시청자 수가 많아서 보러 오신 게 아니라 그런 그 영향력이라든가 역량도 다르게 전환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철구가 방송에서 하는 것만 시청자에서만 있는 것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꾸준히 비판하고 보도해오고 사회활동, 그 시민사회 활동을 한 사람의 역량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말씀해 보세요. 네네. 제가 옛날에 좀 아프리카 TV에 대한 상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기억 나시죠? 막 코갤러들이 뭐 역행방 가서 테러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테러가 그것도 하나의 아프리카에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는. 자, 그러면 누군가 지금 전화 주신 분 집에 장난으로 불을 질러도 괜찮겠네요? 그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수위를 지키면서. 아니 그 수위가 여비제의 방 가가지고 방송 못하게 테러하고 욕하고 패드립하고 쌍욕하고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남의 방송을 진행 방해하는 것도 법을 위반이에요. 옛날에 유신님도 다른 BJ님들이랑 막 까고 그랬잖아요, 서로.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는 다른 BJ의 문제점을 공론화시켜서 비판을 한 것이고 그 BJ들은 현피를 오겠다, 뭐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건 범죄고요. 그거를 비판과 그러니까 지금 철박이 자기가 오랜 철박이라고 하는데 철박이의 문제점이 그거네요. 비판과 비방을 구분을 못해요. 그냥 비난 비방을 그냥 디스하는 거를. 그러니까 디스를 하더라도 그게 명확한 명분이 있느냐, 명분이 없느냐의 차이겠죠.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다른 BJ의 문제점을 클린이슈 캠페인을 하면서 비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동료를 비판하느냐, 같은 플랫폼에서 먹고 살고 있는데 왜 비판하냐 그랬거든요. 내가 억울하게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비판했더니 아프리카의 TV에서 방송하는 것도 아닌데 네가 왜 남 일에 상관하느냐. 그래서 제가 언론사를 만들었네. 사제를 터뜨려가지고 인터넷 신문사를 만들었더니 너기는 인터넷 신문사가 아니다. 여기는 일기장이고 이건 블로그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그 경기도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다. 그리고 뭐 국회에서도 인정해가지고 국회 출입기자증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4대 보험을 들었느냐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남을 비판할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주신 철박이 분도 유신이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신도 당연히 그러니까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언론사 기자라고 해서 시민단체 대표라고 해서 비판한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누가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게 비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철구는 본인도 철박이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철박이들이 철구 방송을 보는 이유는 막장 코드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만약에 철구가 갑자기 유신처럼 클린 유시 캠페인 한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철구 자체가 막장 방송으로 커온 BJ이기 때문에 그걸 실드 쳐주려고 했는데 실드 쳐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보다 나아졌다. 요즘은 안 그런다. 요즘 뭐 가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냐면 철구의 탄핵, 이용 해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박사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논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데칼코마니에요. 그냥 겹친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박근혜와 최순실, 서수길과 철구 관계가 너무 똑같다는. 그다음에 박사모가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와 철박이들이 철구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있잖아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전혀 추상적인 그냥 감정적인 호소. 불쌍하잖아요. 아니 한 달에 1억 가까이 버는 사람이 불쌍해요? 그것도 막장 방송으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서수길과 철구가 탄핵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수길이 박근혜 역할이고요. 철구가 최순실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파트너를 서수길하고 철구 마인드가 똑같습니다. 이게 인터넷 방송이다. 인터넷 방송은 쌍욕할 수 있고 막할 수 있다. 서수길 대표가 만 명 이상, 수만 명 보는 시청자 앞에서 직원들이나 파트너 BJ 앞에서 PD 수첩 쌍욕을 한 게 뭡니까? 그게 철구랑 서울대학교 나오고 와튼스쿨 나온 서수길 대표나 고등학교만 나온 철구나 지금 뭐 대학교 나왔나요? 하여튼 대학교 스펙으로 봐서는 상대가 안 되죠. 근데 하는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인터넷 방송에서 이렇게 막장 방송을 해도 된다. 이게 인터넷 방송이라는 잘못된, 대한민국에서 19년째 인터넷 방송을 한 가장 인터넷 방송 나름대로 전문가인 유신인도 그런 주장은 안 하거든요. 인터넷 방송에서 막 해도 된다.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거의 테러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철박이들의 심리를 대변하자면 저 같은 성향이 보통 있어요. 보면은 좀 B급 감성, C급 감성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보면 욕하는 거 좋아하고 남 비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재밌게 서로 디스하면서 그 방송 재밌게 살려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철구 같은 방송을 많이 보게 되고 좀 막장이긴 한데 그래도 웃음 코드가 맞기 때문에. 자, 왜냐면은 잠깐만요. 계속해서 제가 대학 얘기했더니 학벌 가지고 깠다고. 학벌 가지고 깐 거 아니에요. 나는 어디 가서 내가 대학 자랑한 적도 없고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와튼스쿨까지 나온 사람이나 철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교육 수준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수준을 많이 받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을 거다.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할 거다라는 착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당히 배운 사람들이나 마인드가 돈에 있어서 똑같다는 거죠, 코드가.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배우고 많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기업 윤리에 대해서 신경 쓸 만한도 한데 돈을 벌 목적에 있어서는 철구와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죠. 박근혜 대통령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최순실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엮여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 저렇게 국정농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철구의 막장 방송을 쉴드시키고 보호하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인터넷 난리가 났는데도 7일 정지를 때린다는 거죠. 그 7일 정지는 작년 2010년 12월에 차별 비하 발언으로 이미 방심위에서 의결돼가지고 처분 조치가 된 거거든요. 그거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이 난리가 나니까 이제서야 집행을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서수길의 마인드고 서수길의 수준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대학 나왔나 안 나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을 안 나오고 초등학교 안 나온 분들도 얼마나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사 보면 몇십 년 김밥 싸고 몇십 년 동안 뭐 박스 줍고 이런 할머니들이 대학이나 사회에 기부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가지고 있는 윤리라는 거죠. 의식이라는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를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나 그만큼 못 배우신 분들이나 똑같이 돈의 목적으로 공범이 돼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의견 말씀하시죠. 네, 예, 이어서 말하자면 네.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만 가지고 다 똑같은 웃음 코드가 있지는 않잖아요. 잠깐만요. 지금 방 관리가 왜 안 되나 로스킹님? 어디 가셨나요? 자, 채팅창에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일된 것 같은데요. 지금 방 관리 안 되시나요? 지금 카카오 TV? 그럼 방을 얼려버립니다. 지금 누가 이제 계속해서 싸우고 자기들끼리 뭐 신고하네 뭐 하네 하는데, 자, 지금부터 신고 드립치는 분들은 다 누구 편을 들든 다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금하도록 할 테니까 논쟁을 하더라도 선은 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좀 저희 매니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규제가 좀 적당히 해도 될 때는 규제를 하시면서 또 규제가 필요할 때는 자리에 안 계세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A라는 반응에 이런 반응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B라는 그 A라는 반응에 이제 유신님처럼 반응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요즘 친구들 보면은 마인드 자체가 욕하는 거는 뭐 다반사고 뭐 습관적으로 돼 있고, 아무래도 이제 사회 구조상 사람들이 심리상으로 또 사상이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지금 나 이런 말을 진짜 감정이 못하네. 철박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말을 못해요. 예. 뭐냐면 불법이고 청소년 유해한 거에 의견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살인을 했어요. 의견이 다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걸 파고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을 했는데 뭐 과거에 뭐 어떻게 했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살인은 무조건 나빠요. 뭐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끔 보면 뭐 어렸을 때부터 학대받았고 계속 매를 맞았고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예. 예, 제가 네, 말하는 그러니까. 거는 철구 BJ가 법을 어기고 청소년 유해 방송을 한 거에 대해서 다른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철박이들이 변호해 주는 건 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슨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사람이 어떻게 불법이나 청소년 유해에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판단의 판단이나 시각이 다른 게 아니라 철구가 네. 기초생활수급자를 욕하는 데 썼다. 그거에 좋고 예. 나쁨의 판단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쁜 거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건 맞- 철박이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다. 아니 장애인을 비하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비하하는 게 그런 어떻게 보느냐의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성폭행은 나쁜 건 나쁜 겁니다. 무슨 여자가 야하게 입고 다녔네, 왜 밤에 늦게 다니냐, 이런 건 다 비정상적인 쓰레기 같은 논리예요. 범죄를 저지르거나 룰을 어기거나 사회적인 약자를 비하하고 비방하는 것은 그건 보는 시각의 차이에 다를 수가 없는 논리예요. 근데 철박이들은 그거를 자기들이 맘대로 그냥 자기 그 수장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인가요? 그건 정말 잘못된 논리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런 범죄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다른 시각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철박이들이 욕먹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해 완전히 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예,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철박, 오늘부터 사퇴하겠습니다. 헤드샷! 철박이 좀비가 제거되었습니다. 철박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철박이 그 신태일 신박이를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힘든 역할을 또 내가 해냅니다. 자, 오늘부터 여보세요? 철박이에서 한 명을 벗어나겠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서울에 22이요. 네, 서울에 22살, 수학이 가까이 되시고요. 의견 말씀하시죠. 네. 그 철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방금 전에 그 전화했던 사람, 그 철박이죠. 예, 이제 철박이 탈퇴하기로 본인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 철박이들이 내가 없는 게 철박이 애들은 맨날 얘기해줘도 모른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해를 하잖아요. 제가 계속 인내를 갖고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유신님이 뭐 최순실 사태랑 지금 박근혜 사태랑 서수길이랑 철구랑 그게 너무 똑같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말에 동감을 하는 게 철구가 무슨 짓을 해도 아프리카에서는 그냥 무한 실드를 쳐주는 거예요. 요번에도 뭐 네이버 이렇게 안 올라가고 그랬으면은 뭐 7일 정도 이렇게 줬겠어요? 네. 그것도 안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다른 인기 없는 BJ를 같은 수위로 자연선 해도 다른 애들은 정지고 철구는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번 7일도요. 그 2016년 12월 초에 그 방심위에서 그 차별 비하 발언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걸로 그걸로 구멍 막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차별 비하 발언한 거 시끄러워지니까 야, 너 좀 조용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조폭들이 이제 사고 치고 나서 이제 다 무마하는데 변호사 사가지고 이렇게 뒷돈 주고 무마하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러잖아. 좀 쉬었다 와라.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TV의 운영이 조폭 운영인 겁니다. 그러니까 BJ들을 뒤에서 막 방심위에서 정지해라 막 해도 강행 규정이 없다 보니까 무시하고 쌩까고 있다가 너무 커져가지고 공론화되고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야, 너 그때 정지 묵혀놓은 거 있으니까 너 좀 가서 쉬었다 와라. 이게 지금 아프리카 TV의 조폭식 운영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양아치 집단 처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눈 가리고 아웅해가지고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뒤수습하려고.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신고를 했거든요. 네. 뭐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다가 신고를 했어요. 전화해갖고 하니까 그 자료해서 그 문건으로 그렇게 해서 신고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신고가 만약에 이제 유신님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네. 적극적으로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이용 해지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심위 쪽으로 이게 지금 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국회 그 통과 법안. 예, 지금 발의는 됐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 여야 의원들이 지금 일단 이 법을 위반하거나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방조하거나 방치할 경우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하나 국회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되고 있고, 내가 지금 이제 월요일 날 취재하려고 하거든요. 전화로 그 국회의원실에. 그다음에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행정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과태료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걸 내릴 수가 있는 그런 법안이 지금 2개가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뭐 일부 시민단체 뭐 오픈넷이나 이런 쪽에서 뭐 표현의 자유를 도대체 나는 그게 왜 표현의 자유를 왜 법을 어기는 거를 방조하고 방치하는 거를 규제하는 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지만 뭐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다양성이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국회 쪽에 계속 저희는 푸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성단체랑 힘을 합쳐가지고요. 국회에 찾아가가지고 지금 다음 주 중에 하루 국회를 갈 예정인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가 돼야 돼요. 통과가 되면 서비스 회사에서 이제 제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행 규정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면 좀 괜찮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나중에 국회 어딘지를 확인해 가지고요. 그 연락처를 남겨 놓을 테니까 거기에 전화하셔가지고 계속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반기에 그 2가지 법만 통과되면 서수길이 이제 쉴드를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받겠습니까? 대표나 그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장이 받는 거 아닙니까? 벌금형이든 형사처벌. 그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처분이 누적되면 그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내라고 하고 이거 안 된다고 계속 했는데 그게 누적이 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심위의 규정 근거로 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최악의 사태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방송 그 사업자들 통신 사업자들 영업 정지 때리는 것처럼요. 예. 예. 그 저기 인터넷 사업자도 서비스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뭐 계속해서 한 법을 가지 위반. 예. 있는데요. 서수기 그 아프리카 그 운영자 그 대표 있잖아요. 예. 그분도 마인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기네 그 인기 있는 BJ가 있다면은 무슨 잘못을 하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크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 수입적으로나 뭐 물론 뭐 돈을 잘 벌어서 대우를 해주는 건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운영의 원칙에 있는 그런 그 법을 정해놓고 철구가 그렇게 뭐 인기일대 퍼포먼스 뭐 고압 노출 뭐 이런 거 뭐 기초수급자 비하 장애인 비하 이런 거 이렇게 다 했는데도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쉴드를 쳐주면은 법을 뭐하러 만듭니까 솔직히 법이 필요 없잖아요. 야 이게 그리고 뭐, 여보세요. 그리고 철밥이들은 자 여보세요. 자극적인 자 거를- 여보세요. 네. 지금 말귀를 네. 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뭐냐면 서수길 대표가 저렇게 날뛰는 이유가 철구랑 법이 없어서예요. 강행 규정. 그 얘기를 지금 했는데 다시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방송통신 관련 법안의 시행령에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명령할 수 있는 법은 있어요. 그 법은 있는데 그 법을 서비스 회사가 안 지켜도 강행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 법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관련된 법이 2개가 지금 발의가 됐다고요. 통과만 되면 된다고요. 근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지적했는데 다시 지금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서수길이 안 지키면 처벌을 받죠. 근데 처벌 관련된 법이 없었다고 지금까지. 그래서 서수길이나 철구가 날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의된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날뛸 수가 없다고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법을 반복적으로 어기게 되면 예. 예,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요. 불법 사업 단체가 되기 때문에. 유신님 방송 열심히 하시고요. 앞으로도 뭐 신고할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닉네임 일단은 코 말귀로.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심의에서 며칠 정지해라, 이용해지해라 할 시행령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 서비스 회사가 안 지켜요. 그 며칠 정지를 시키라는 걸. 그러면 강행할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법이 지금 발의됐으니까 빨리 통과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고. 여보세요? 예, 고세청입니다. 또 올 게 왔군요. 나 코세청. 네, 의견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유진님 바보스 있지 않습니까? 예, 바보스요. 수화기 가까이 대시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네. 바보스 멤버들을 자주 뭐 고용해가지고 각종 영상을 제작을 하시던데 고용 아닙니다. 따로 출연료는 지급하시는 건지. 자, 저 일단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고용 관계가 아니고요. 그 동아리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그 노하우를 배우면서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제작자인데 저도 아무런 보수가 없고요. 예, 제가 투자해가지고 식비나 제작비를 최소한의 투자해가지고 만드는 작업입니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고용 관계는 아니라는. 동호회 같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막 카페나 이런 데 있잖아요. 저기 무슨 커피 동호회, 아니면 술 만드는 막걸리 동호회, 아니면 무슨 뭐 애완가재 동호회. 자기가 회비 내고, 거기는 데는 회비 같은 걸 내고 하는데, 우리는, 회비까지는 안 내고, 저희가 최소한 투자로 사다TV에서 그 식비나 이런 간식비나 이런 것들이나 최소한의 제작비 없으니까 돈이. 그렇게 제작을 하는 거 나중에 그게 빵 터지거나 후원이 들어오면 그걸로 제작을 하는 건데 후원이 지금 들어올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보스는 고용 관계는 아니다. 전 그분들이 정말 착하신 것 같습니다. 없는 시간까지 내어가면서 유신님이랑 같이 뭐 이상한 짓을 한 거 보니까 상당히 자, 지금 존경스럽고요. 또 비하를 했으면 무슨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비하가 아니고요. 이상한 이상한 짓 아닙니까? 어떤 게 이상한 짓이에요? 막 도깨비 패러디하고 그러더만요.
도깨비 패러디하면 이상한 짓입니까? 아니 저기 그거 아니 이상한 저기 짓이라고 할 수도 있죠.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그 후보가 지사가 도깨비 패러디 해가지고 빵 떴는데요. 그러면 안희정 후보도 이상한 짓을 했다는 겁니까? 네, 됐고요. 사과하세요. 그, 사과하세요. 죄송하고요. 예. 사과 이렇게 쉽게 해도 됩니까? 두 번째 안건은 그 철구에 대해서 이번에 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대체 뭐가 기초수급자를 비하했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저를 좀 설명시켜 줄 수 있나요? 아, 그 철구가 발언한 것 중에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 네,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기초수급자라는 계층 자체를 직접적으로 비하한 말이 자, 아니다. 들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코세청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코세청, 자,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있네요. 오늘 좀 진지하게 갈게요. 간장 모기 삐리리 콘텐츠가 없노? 코세청, 네가 보는 그 주인보다 10배, 100배 재밌고 10배, 100배 콘텐츠가 많으며 10배, 100배 능력이 있어. 코세청, 블랙 쳐 먹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냄새 쳐 맡으면서 평생 방구석에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자금도 없어가지고 맨날 기초수급금 그거 받으면서 도시락이나 까먹어라. 이 삐리리야 라고 말을 했어요. 기분 아니, 나빠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나 얘기를 듣고 얘기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은 나쁘죠. 네, 근데 그럼 결론 났네요. 그 비하의 대상이 누구냐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비하의 대상이 자, 들어보세요. 코세청 저지 자, 들어보세요. 그 아니, 대화에 나오는 들어보세요. 아니란 말이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자, 코세청에게 자기를 저기 비판하는 시청자한테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욕하는 대상으로 기초 수급금을 댄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 들어보세요. 뭐 블랙 처먹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라. 냄새 맡아라. 벽에 똥칠할 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자금도 없어가지고 도시락이나 까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을 욕했다고 쳐요. 근데 그 욕하는 도구로 욕하는 그 내용에 기초 수급금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기초 수급금은 뭐냐? 죄진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도 아니야. 다만 그 사람들이 아프거나 아니면 뭐 많은 채무나 많은 어려움이나 상황 때문에 국가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분들이야. 그 사회에 관심을 받고 국민들이 왜냐? 국민들도 어떤 상황을 거치고 나면 힘든 상황을 거치면 그 국가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초 수급금이나 받아라 라고 한 거는 기초 수급금을 받는 사람이 욕먹을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기분 나쁘거나 기분이 상했을 때 상대방을 욕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그분들은 잘못이 없는데 제가 만약 왜 기초 수급금 들어보세요. 제가 유신님한테 만약에 병신 장애인이라고 욕을 했으면은 이게 유신님 비하라기보다는 병신과 장애인 비하다. 자, 또 지금 수위를 또 넘어갔는데요. 예. 그렇게 자, 들어보세요. 철구가 말한 거 말했지 않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본인 또 수위 넘어갔어요. 경찰서도 한번 갈 거 늘어났고. 아니 이거는 자, 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유신님 저한테 자, 제가 아까 아니 그건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니 저도 예를 든 겁니다. 표현에 있어서 병 X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장애인이라는 것은 비하나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 그분들이 사고나 타고나면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욕을 할 때나 이럴 때 써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이고 그 도구가 아닌 것이고 그분들이 장애를 얻은 것이 자기가 얻고 싶어서 얻은 게 아니고 잘못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애가 있고 없음, 기초 수급을 받고 안 받음이 자기가 기분 나빠서 시청자를 욕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철구를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화나서 시청자하고 싸우는데 왜 거기에 기초 수급금이 들어가느냐.
본인도 어려울 때, 철구도 어려울 때 기초수급금을 받았다고 해요. 그 가족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은 거야. 자기가 어려울 때 국가와 국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자기도 받았었으면서 그걸 마치 시청자를 비하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예요. 장애가 있고 없고 기초수급금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군가의 요구를 할 때 쓰는 도구가 아니란 얘기죠. 아니 근데 대통령도 그렇게 마음껏 뭐 닭이니 뭐니 욕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뭐 욕을 하면 안 되는 성역인 겁니까? 성욕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성욕이 아니라 성역이고요. 아니, 네. 성역이에요. 네, 성역인데. 이런 데서 성욕 느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말꼬리가 아니라 표현을 정확하게 아니, 해야죠. 대통령은 자, 뭐 현피 토론하. 자, 들어보세요. 대시하고 자, 대통령은 적으로 살인하면서 자, 들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뭐가 성역이란 겁니까?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세금을 받아 쓰죠. 그래서 욕을 끝까지 아니, 무화재로 받아야 기초생활수급자도 됩니다. 세금 받잖아요.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나라 세금 받아 먹잖아요. 박근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초 수급을 받는 사람하고 비교 대상은 안 되죠. 아니 왜 비교 대상이 안 되냐고. 기초 생활 수급.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무 일 안 해도 나라 세금 받아 먹고 하잖아요. 자, 여기 또 철구 2탄 나오네요. 받아 먹고라니요. 그분들은 그 장애가 있거나 생활 그 노동력을 상실했거나 지금 당장에 그 기초적인 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확인된 분들이 지급을 받는 겁니다. 그분들이 일을 안 해도 받아먹다니요. 그걸 할 수 없고 지금 뭐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다쳐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든가 한시적인 상태라든가 아니면 진짜 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노동할 수 있는 가족이 없고 노인과 어린아이밖에 없다거나 소녀 가정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 수급을 방금 받는데 그분들이 일을 제가 안 하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받아먹다니요. 경솔한 감이 없잖아요. 경솔함이 아니라 본인 부모님들한테 지금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잠깐만 사과할 기초생활수급자랑 사상위 계층 중에도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그걸 감추고 일부러 그 계층이 돼가지고 돈을 받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정확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기초 수급자 중에 부정 수급자 문제는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잡아내고 옥석을 가리고 그 사람들은 법의 처벌을 받고 환수를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상식적 사람들이 결코 적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거의 자 상당수 들어보세요. 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고소 고발에 근거해야 됩니다. 상당수라고 아니 얘기하셨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제가 꼭 일을 안 하니까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까? 언론에 난 게 있어요. 데이터가 상당수라는 게. 아니, 그거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이렇게 사과가 쉬운 인간들은 진짜 제가 고소를 해가지고 한번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아니 오늘 제가 고소를 당할 거를 말한 거 없습니다. 아무런 데이터나 근거도 없이 기초 생활 수급자의 상당수가 부정 수급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법에 처벌받을 상당수라는 것이 주관적인 말인데 그게 또 어떻게 고소를 주관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데이터가 없으면 이건 불법 발언이에요. 아니 그러면 유신님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거의 고소감 아닙니까? 지금 무대가 뭘 고소를 얘기를 했어요. 아니 막 최군이나 이런 사람들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검증된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소 당했잖아요, 일부. 근데 본인은 지금 고소 안 당했잖아요. 밥 먹듯이 지금 허위 사실 저에 대한 바보수 아까도 바보수가 아까도 바보수가 고용 관계라면서요. 확인도 안 하고.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한국 어떤 방송 문화가 예전에 어떤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너무 뭔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에 추구한 게 아닌가. 아니 뭔 얘기를 뜬금없이 갑자기 기초수급자 상당수가 부정수급자라고 얘기해놓고는 아니 그런 건에 대해서는 됐고요. 아니 뭔 개소리입니까 그게. 아니 한마디만 하고 전화 끊겠습니다. 아니 전화를 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확인하고 갈 거는 해야죠. 자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상당수가 얘기 듣고 하세요! 고소하기 전에! 고소 고발하기 전에 내 주변 분 중에서 그 기초생활수급자 있습니다. 그분 명의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고소할 수도.
자, 바로 잡아갑니다. 본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자,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의 상당수가 부정수급자다. 이거 바로 사과하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자, 두 번. 상당수는 아니고 자, 두 번째. 존재한다로. 두 번째. 예? 상당수는 아니고 존재는 한다.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시라고요. 자, 두 번째. 존재는 하잖아요. 자,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야, 어디에나 부정은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전체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되죠. 욕보에서는. 자, 두 번째. 아니, 상당수라고 제 자꾸 말꼬투 잡아요. 고소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지금.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요구를 하는 수단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용해선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좀 똑바로 하세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보고 계세요 지금. 아니,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 안 하고 받아먹는다. 놀면서. 자, 이 발언. 아니, 죄송합니다. 자, 지금요. 본인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 상식적으로 말이죠. 지금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은 장난일지 몰라도 본인 부모까지 욕먹는 거예요, 이거는. 말을 어떻게 하고 다니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장애가 있거나 돌봐줄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노동력을 상실한 분들, 다쳐갖고 일시적으로 그런 분들을 국가가 긴급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최소한의 사람으로서의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끝까지 안 받고 자살하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편견 때문에, 사회 편견 때문에.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숨겨야 될 일이고, 이런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얼마 전에도 그 노동하다가 다쳤는데도 수급자 신청 안 하고 병들어가지고 죽은 분이 발견됐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모든 국민이든 어떤 정말 최악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노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도움받는 게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부정수급하고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데 그거 타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은 100배 1000배 다시 환급 받아야죠. 환수 받아야죠. 하지만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희망을 품고 살아나가려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철구처럼 욕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들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시청자하고 싸우고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장애인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 어려움에 계시는 사회적인 약자분들을 이용해서 그걸 욕하는 수단으로 쓰는 인간들은 방송을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네, 맞는 부분이 있고요. 끝까지 정신 못 차리네. 아니, 맞습니다. 자, 하여튼 본인도 지금 철구랑 같은 공범이에요, 지금.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한국에서 어떤 문화적으로 너무 이거 도덕성을 강요하는 거 아닌가. 이건 도덕성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상식이에요. 아니, 장애가 있는 분들이 죄 지었습니까? 아니고, 지금 노동력 상실해가지고 부양 가족이 없어서 수급자 받는 게 죄인이에요? 아니, 제가 그게 뭔 도덕성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는데, 인터넷 방송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만한 행동이나 발언이 아니면은 그거는 그 밖의 행동이나 발언은 잠깐만요. 또 잠깐만요. 합니다. 자, THFW인 유신님은 아프리카 할 때 장애인 무시 안 했나요? 자, 허위사실 유포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허위사실 유포는 의견이 아니다. 제가 아프리카 TV 때 장애인을 무시한 사안 근거 제시 안 하시면 사법 처리 받으십시오.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유신을 까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미지를 실추하기 위해서 유신님도 예전에 장애인을 무시했다. 자, 그 발언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 안 하시면 경찰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세요. 교수님, 제 말은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문화 자체가 너무 이렇게 전반적으로
옛날에 그 유교 문화 때문인지 도덕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뭐가 생각합니다. 도덕성을 강요했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장애인 비하 발언 같이 사회적인 어떤 특정 집단에 비하하는 거는 어떤 엄중하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욕을 한다든지 그런 컨텐츠는 인터넷 방송에서는 용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1대1 방송으로 내가 코세청을 위해서 아니 이 상태로 가다가는요. 자, 지금 닥쳐 말포이! 자, 케이블에서도 자, 그러면 자, 그렇게 알겠으니까요. 자, 제가 저 비공개로 1대1 방송 열 테니까 제가 한 3시간 동안 욕해 드릴게요. 컨텐츠죠? 딴 얘기하지 말고요! 듣고 싶은데. 내가 3시간 동안 1대1 방송으로 쌍욕을 해줄 테니까 그것도 컨텐츠라면서요. 부모 욕, 가족 욕, 여자친구 욕, 아주 그냥 종합 세트 욕을 해드릴 테니까 컨텐츠잖아요. 그것도 욕이 컨텐츠야? 컨텐츠니까 그것도 욕이 유신이 컨텐츠야? 방송 끊어 욕도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게 서양에서는 욕설을 하면은 유쾌하다고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자,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자, 욕도 소리 하는 콘텐츠죠. 욕 콘텐츠죠. 그러면 그 명절 때 친인척 다 모였을 때 욕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자, 그 욕이 욕도 어떤 콘텐츠다. 사회적인 물기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고 자, 그거 가지고 근데 유쾌할 정도로 넘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유쾌할 왜 쪽으로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랑 친인척 다 있을 때 쌍욕 콘텐츠 하시라고요. 유쾌하게 아니, 넘어가게. 이상하게 물타기 하지 마시고 인터넷 방송을 친척이 다 보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인터넷 방송 보면 아니 본인보다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은 보는 사람만 보는데 아니요 이 본인 사람들 사이에서 욕하는 게 뭐가 문제야? 본인보다 어린 너무 사람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직된 사고 방식이 본인보다 어린 사람도 노잼으로 있고 만들어갑니다.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인터넷 방송은 보는 건 자유잖아요. 그 이게 쌍욕하시면 무슨 좋아한다. 공중파 방송입니까? 저기요. 개인 자유로 보는 건데 뭔가 욕을 자, 하는 뭔 상관이 우리가 가장 그 아프리카 TV 애들이 아프리카 TV 실드 치면서 멍청한 얘기가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TV가 공중파냐? 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자, 이게 잘못된 케이블에서도 자, 이게 잘못된 자, 케이블에서도 조용히 해. 시스템이 Shut up baby. Shut up baby. 주둥이 콩그리치요. 잠깐 조용히 하세요. 얘기할 때니까. 자, 아프리카 TV가 공중파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공중파보다 얘기 안 지금 끝났어요. 한다고. 조용히 안 해? 고소장 받을 거야? 아 죄송합니다. 자, 이게 왜 나온 말이냐면 아프리카 TV나 이런 막장 방송하는 사람이 쉴드 치려고 하는 거. 여기가 공중파냐? 자, 원래요. 공중파, 지상파, 케이블이나 인터넷 방송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규제가. 원래 아니, 왜 그게 똑같아야 됩니까? 원래 그게 맞아요. 근데 플랫폼 자체가 근데 지금 자, 조용히 하시라고요. 자, 왜 그러냐면 공중파나 인터넷 방송이나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룰이 똑같아야 돼요, 원래는. 근데 왜 달랐냐면 공중파가 훨씬 이전에 있었죠. 그래서 공중파는 오랜 기간 있으니까 그 룰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이 생겼죠. 케이블 방송의 룰이 생긴 겁니다. 지상파를 본떼어가지고 비슷하다, 선으로 방송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됐는데 인터넷 방송은 그 기반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케이블이나 종편은 지상파를 따라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홈쇼핑이나 이 인터넷 방송은 뭐 이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상파하고 다르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놔둔 겁니다. 그냥 자율규제로. 그러니까 자율규제라는 게 뭐냐면 원래 포털이나 이런 인터넷 사이트는 자율규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위반하면 따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터넷 포털이나 사이트 뭐 이런 카페 이런 기준으로 인터넷 방송 생각을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인터넷 방송 파이가 커지고 기존의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이 스마트 TV 매체에 들어오다 보니까 혼돈이 온 거죠. 근데 저도 인터넷 방송을 오래 했지만 이 불법이나 청소년 유해에 있어서는 공중파나 인터넷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19금을 걸게 되면 보다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게 제 의견이에요. 저도 인터넷 방송을 19년째 했고요. 누구보다 인터넷 방송 전문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기본적인 법이나 청소년 보호 원칙에 있어서는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모든 뭐 인터넷 매체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혼동이 와가지고 철구나 신텔 같은 막장 방송이 날뛰는 거고요. 다만 제가 거기에 보완하는 것은 19세 컨텐츠에 대해서는 보다 자유로워져야 된다.
성인들 인증을 강화하고 확실하게 하면 오히려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는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 하는데 그건 개소리입니다. 법은 평등해야 됩니다. 모든 매체에 평등해야 되고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불평등이 있어서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청소년 보호 도망갔습니다. 또 코세션.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아이고야, 헤릿 주도 걸림 팝콘 103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중간에 전화가 안 돼가지고요. 예,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유신님, 그런 제 말을 들어보시면은, 인터넷 방송이랑 그 공중파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51개. 그 전파 가능성이 자체가 틀린데 어떻게 그게 똑같아야 되나요? 51개, 474개. 현재 누적 코너 1000개 누적 미션 474개입니다. 자, 전파 속도가 요새는 인터넷이 더 빠르죠. 아니, 인터넷 방송을 보는 급식충이면은 인터넷 방송 안 봤어도 싹수가 그런 놈들이에요. 자꾸 그 놈이나 공중파는 그냥 자, 여보세요. 집에 있으면 보게 되는 코세청님. 거고. 자, 지금 단어 선택에서 좀 과격한 말들이 계속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급식충에게 안 좋은 영향이 끼친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인터넷 방송 어릴 때부터 신태일이나 철구 방송을 볼 사람이었으면은 그런 걸 안 보더라도 원래 그렇게 자랐을 사람들이에요. 아, 그 본인도 그런 방송을 봐가지고 지금 이 싹수가 된 거네요. 인정. 네, 본인도 아니, 저는 뭐 싹수가 이미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아니요. 한적으로 그런 걸 시청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 논리에 따르면 본인도 그때부터 싹수가 이랬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거거든요. 그렇죠? 유신님 마음대로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네. 유신님이 지금 너무나 이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전 그렇게 생각 안 실제로 하고요. 이 공중파 예능도 자, 들어보세요. 지금 공중파 예능도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10년 전에 얼마나 자, 재밌었습니까? 자, 코세청님 제가 한 방에 본인의 논리를 바싹바싹 그냥 구워버리겠습니다. 자, 시골 깡촌에 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번화가에 술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술집에 미성년자가 출입을 했어요. 그러면 시골 깡촌의 술집은 술집이니까 사람도 안 살고 별로 안 사니까 청소년 출입시켜도 되고, 번화가 강남에 있는 술집은 번화가에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청소년 출입을 금지해야 되고. 지금 본인이 하는 말이 그렇거든요. 인터넷 방송 미디어는 뭐 이렇게 시청자 수도 뭐 100명, 300명, 뭐 1000명 단위 뭐 이렇게 다니니까 청소년들을 유해한 컨텐츠 해도 되고, 컨텐츠 해도 들어보세요 끝까지. 컨텐츠 해도 되고,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종편은 대중 이렇게 그 규모가 크고 막 그러니까 청소년 그 유해 조치나 이런 거를 꼼꼼히 해야 되고, 오히려요 인터넷 미디어에서 청소년들이 더 자극적이고 더 막장을 더 많이 접합니다. 왜냐,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이런 데는 모니터링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사회 시민단체가 보는 눈이 많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꼭 유신님이 아니더라도 그런 모니터링하는 단체들에서 너무 사소한 것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컨텐츠 자체가 노잼이 된다는 거죠. 예능도 보세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규제를 전에 무한도전이나 뭐 여타 MC 대격돌 그런 예능 프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었어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방송 뭐만 하면 여성 비하다. 자, 들어보세요. 자, 뭐만 하면 여성 자, 비하다. 들어보세요. 어린이 비하다. 자, 여보세요. 비하다. 저도 코세청하고 동일하게 공중파나 이런 데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통신은 자율 규제예요. 지금 어떻게 그 회사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가 수만 명 보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직원들이나 BJ 앞에서 피지수첩 삐리리 새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통신 쪽, 이 인터넷 방송 쪽은 자율 규제라는 명문 안에 거의 지금 팝콘 TV에서도 섹스한 방송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이 사업자들이 당당한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명확한 이 규제.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은 맘대로 해도 된다. 막 해도 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청소년 유해 방송이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인터넷 매체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룰을 지켜야 된다는 거는 똑같이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컨텐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리지아님 팝콘 1개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고 청소년 보호하는데 지상파가 따로 있고 인터넷 방송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상식적인 규제를 그걸 그 제재라고 생각하는 인터넷 방송 사업자나 시청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중파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욕이나 단순히 그런 거친 컨텐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그거를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방송 컨텐츠 전체 자체가 너무 노잼화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재미는 철구, 신태일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잘못된 거죠. 기준이 아니라 본인이 말한 제가 철구 신태일을 빠는 건 아니지만은 아니 본인이 말하는 그 어떤 꿀잼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합리가 본인같이 생각을 가지고 철박이나 신박이들의 기준이 그런 막장지 성기 노출하고 막말하고 막 무슨 폭죽 쳐먹고 이런 것들이 아니요, 꿀잼이란 유신님, 제 말도 들어보세요. 기준이 사람들이 그게 인터넷 비정상적인 방송을 보는 기준을 이유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그 대중적으로 그거를 모든 국민들한테 납득시키려고 하니까 한계가 되는 것이고 아니요. 제 말 본인들의 들어보세요. 꿀잼의 기준을 사람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 도피잖아요. 현실 도피. 현실 도피니까 막 역캠이나 남캠방의 사람들이 헤드샷! 보고 현실 도피하는 좀비를 제거하였습니다. 장전을 새로 해주십시오. 현실 도피 막장 꿀잼을 제거하였습니다. 네, 여보세요? 코 큰일 날립니다. 네, 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네, 유신님, 지금 코세청 네. 뭐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세청이 뭐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냥 이렇게 자기 소신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것 때문에 유신님이 굉장히 빡이 치셨을 아니, 것 같아요. 빡친 거 없어요.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요. 저런 종류의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는 유신님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힘을 드리기 위해서 노래를 하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이, 힘을 주려고 하면 후원을 하셔야죠. 고리지아님 팝콘 1개 감사합니다. 힘을 저는 후원이 아니고 후원도 했지만 그 다른 걸로 많이 그 유신쇼 방송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어떤 걸로 도움을 주고 계시죠? 그 채팅창에 예. 그 노래가 나올 때마다 아이고야. 헤릿. 네, 유튜브에서 스트레인저 시시포스님께서 또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감사합니다. 본인은 후원도 하는데 소리만 커요. 왜?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현재 누적 574개. 고리지아님이 3개를 하셨는데 포함 잠깐만요. 계산을.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신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네.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노래를요. 차라리 후원이 났는데요. 네, 노래를요. 네, 들어봅시다. 돈이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아름다운 밤 함께 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죄송합니다. 다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부를게요. 우리 함께 서로 자, 현재 누적 660개고요. 아니 전화하면서 네. 채팅창을 보니까 웃겨요. 그래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괴감이 들지요? 네? 자괴감이 좀 안 들어요? 듭니다. 큰일 났네. 헤드샷! 정신줄 놓은 좀비를 제거하였습니다. 후원은 못하고 막장 노래 부르다가 제거되었습니다.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서울에 사는 26살입니다. 서울의 26살. 의견 말씀하시죠. 그 전에 제가 중학생 때부터 그냥 아프리카 유신쇼를 보고, 그때 제가 성대모사 2등 해가지고 돈을 딴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아무튼 그 추억을 하면서 이번에 방송 처음 봤거든요, 유신쇼. 자, 닉네임 코추어. 네, 어떤 성대모사를? 네, 잘 계시고 있으시네요. 예. 아니, 그때 당시 그 성대모사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성대모사 한 거? 그때, 그게 제가 한 게 옆에서 친척형 하는 걸 봤는데, 네. 그때 옵티머스 프라임 성대모사가 2등 했거든요. 네, 한번 해보세요. 슛. 저는 못하고 친척형, 저는 그때 구경만 했습니다. 친척을 이용해서 돈을 따먹었다고 그 봤나 봐세요. 아니요. 과거에 저는 비리가 나오네. 과거 비리. 친척형 개인기 예. 도용 상금 지급받았죠. 네. 자, 확인됐기 때문에 그 돈 그대로 다시 뱉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은 친척이 그대로 가져갔고요. 아무튼 여하튼간 일단은 저는 그 BJ 철구뿐만 아니라 문제되는 BJ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BJ들만 이렇게 논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얘기하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코트 아시잖아요. 네, 노래하는 코트요. 예, 거기서 포콘 한번 지나가다 봤는데 네. 발언이 되게 있어요. 나는 여기서 돈 벌고 너희들은 되게 너희들 돈을 못 버는다는 식으로 막 욕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런 식으로 토콘에 한 그 컨텐츠가 있는데 네. 제가 또 좀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토크온 막장 방송. 네, 막장 그냥 그런 걸 좀 캡처해서 많이 보내주시고요. 요즘 보니까 노래하는 코트가 또 대륙이 그리운지 그때 그 철구랑 지코랑 최군 방송하는데 최지철 통화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먹고 살기 힘들 건데. 네. 다시 큰 소리 치고 나오긴 했는데 사고 칠 때마다 큰 소리 치거든요. 근데 이제 노래하는 코트도 신태일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문제가 있긴 하죠. 제보도 좀 몇 건 들어오고 했는데 그 캡처해서 제보를 해주세요. 네, 나중에 유진님이 한번 토론에 한번 오셔주셨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그런 것도 많이 제재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요. 유튜브가 지금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막장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 신태일하고 그 현피 조작 방송했던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 BJ도 문제가 심각하던데 크리에이터도 다른 여 BJ하고 또 논란 여자 크리에이터하고 문제 만들고 그 BJ도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하여튼 생방송 중심 아니래도 VOD 중심 크리에이터들 유튜버들도 문제 있는 거 많기 때문에 제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닉네임은 코도용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신태일이나 철구같이 좀 심각한, 김윤태같이 심각한 모드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 BJ들도 문제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보세요? 네, 고세청입니다. 왜 또 전화했어요? 지금 시간 혼자서 무슨 이게 일단은 입고 계신 레슬매니아 후드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레슬링을 참 좋아했는데 그거 혹시 어디서 사시는지 궁금해서. 저희 바보스 멤버인 복돌님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럼 복도희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왜 해요? 예전에. 아니, 그 후드티를 사고 싶은데. 얼마에 사실 건데요? 디자인이 참 예뻐서요. 얼마에 사실 거냐고요? 당연히 유신님이 입고 계신 건 안 사죠. 그걸 왜 삽니까? 그러니까 얼마에 사실 거냐고, 새 거를. 아니, 인터넷에 있을 거 아닙니까, 세 개. 유신님, 그리고 좀비의 머리가 파괴되었습니다. 좀비의 머리가 파괴되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예, 전남 나주에 51세요. 자, 나주에 51세. 네. 유신쇼 본 지는 얼마 되셨어요? 최근에 한 달 정도 됐고요. 한
7, 8년 전에 좀 많이 봤었어요. 아, 아프리카 TV 시절에? 예, 아프리카 TV.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의견 말씀해 주시죠. 그 최근에 대해서 말하겠는데요. 예. 유수님이 자꾸 저 최군 팬은 아니거든요. 아, 최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최군, 부인하시면 더 팬같이 느껴지니까요. 아, 예. 아니, 혹시 오해할까봐. 근데 최군이 그때 그때 방송에서 2번에 걸쳐서 네. 자기는 군대를 갔다 왔다 이런 말을 했고, 저도 동영상 확인했어요. 예, 거짓말한 거, 예. 예, 근데 유신님이 자꾸 말하시기를, 그때 방송에서 2번 거짓말하는 게, 지금, 병력을 회피하는 거하고 연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 보기에는 분명히 잘못한 건 사실인데, 그게 지금 병력 기피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 건이거든요. 근데 그때 거짓말한 것이 이번 병력 기피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좀. 자,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기가 군대에 갈 생각이 있어요. 그쵸? 네. 자기가 군대 갈 생각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할까요? 네. 공개적으로? 갈 생각이, 저도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주변에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고, 우리나라 연예인 사상 최초거든요. 자, 네. 자기가 군대 갈 생각이 있어. 군대를 갈 거야. 현역 입영 대상자야, 1급. 네. 근데 공개적인 방송에서 군대를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거는 군대를 갈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군대를 안 갈 생각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중의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아니,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그때 그 상황도요,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게 본인이 악의적으로 나는 군대를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대부분 2번 다음 이렇게 그렇게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자가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할수록 더 이상해지는 게, 우발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누가 연예인이 라디오나 TV 나와가지고 군대 다녀오셨죠? 그러면 아니요, 이제 가야죠.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갑자기 질문을 했다고 그것도 방송을 하루 이틀 한 사람, 몇 년 동안 한 사람이 박명수가 군대 갔다 오셨죠? 그러면 이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갔다 왔죠. 물론 그건 잘못했는데. 아니, 지금 중요한 게 최군이나 최군을 애청자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그걸 자기들이 그냥 죄의식을 없애버려요. 그거는 잘못한 거죠. 사과했잖아요. 네. 근데 최군이 그 거짓말을 2번 하고 나서 사과문 올렸을 때 뭐라고 썼냐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용서해주는 대신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뒤로는 병무청 상대로 소송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최군이 주장하는 거는 그 소송은 병무청에서 심리검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소 소송이다. 자, 그래 믿어요. 근데 재판 내용이 뭐예요? 자기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고 약물남용이 있고 인격장애 등이 있기 때문에 군 생활을 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됐다고 그렇게 공지사항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장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소송을 건 거면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자기가 어떤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군 생활을 하기 어렵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대법원 승소하고 나서 공개된 자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병이 있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근데 치료를 안 받아서 악화되면 군 생활을 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내용이 다르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혹을 제기하고. 본인이. 충분히,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합돼가지고 의심을 받는 거예요. 군기피 의혹을. 네, 알아요. 충분히 의심받을 사항인 것 같고요. 네,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근데 조현병 일종의 정신질환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물론 그래요. 제 보기에도 군대를 일단 현역번호 가고 싶지 않는 것이 8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머지 20%는 정말 자기 정신 상태를 봤을 때 군대 가면은 자기도 위험하고 같이 간 동료 군인도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안 가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정말 자 들어보세요. 자기 정신 상태를 봤을 때
군대를 안 가는 게 국가적으로나 자기 개인적으로 더 이익이 있다, 이익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소송을 건 거고, 또 다시 그 신검을 받게끔 신청한 거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최군이 밝히고 재판의 핵심, 재판의 내용은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할 때 심리 검사를 병역법에 의거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취소 이유고요. 자기가 이렇게 아픈데, 최군이 몸이 아프다고 주장한 기간, 그 기간이 최군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수억 원의 수익을 얻었고 대상을 2번이나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전화 주신 선생님이나 최군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 해당 재판하고 그 치료를 받는다는 기간 동안 그렇게 최고의 성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군대에 군 생활을 못하고 군 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상황 정도로 아픈 기간에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최고 전성기를, 그러니까 어떤 BJ도 누리지 못했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단 말이죠. 그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런 병색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면 사람들이 최군의 말을 신뢰를 하겠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소송하는 기간 동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그건 말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가 있었다. 야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아프대요. 엄청난 연봉을 받고 엄청난 대우를 받고 왔는데 아파가지고 활동을 못 하겠대요. 근데 막 다른 외부 활동이나 팬 사인회나 이런 거는 다 해가지고 막 엄청난 이익이 있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럼 믿겠어요, 사람들이? 그 팬들이나 구단에서. 이제 그런 거를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재검을 할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다시 또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이제 재검을 해서, 물론 현역병으로 가기 싫었으니까 소송을 걸었겠죠. 물론 최군 입장에서는. 근데 다시 재검을 해가지고 이제 판별이 나올 거예요. 현역을 가다 아니면은 공익이라든가 아니면 면제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그 판결을 받고 재검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한다. 전문가들이 일단 판단할 것인가? 판단할 거니까. 아니요. 일단 한번 기다리는 것이. 선생님, 일단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김경진 의원을 닮았다고 해서 일단 별칭은 코경진 선생님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최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양극성 정동장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병명이나 그 관련된 서류를 일부 공개를 했어요. 그 감정 받은 거를, 진단 받은 거를.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이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증상 악화로 인한 충동적 행동으로 자해 및 자살의 위험이 높아질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입원 치료도 필요 없는 상태예요. 이 치료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그게 이제 그렇게 치료를 안 받을 경우에 증상 악화가 되고 그럴 경우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고요. 자, 만약에 이러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입니다. 여기선 가정했는데 최군은 이걸 확정해서 공지를 해버렸죠. 가정하는 경우 군복무 지장 초래 여부 및 그 정도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군복무의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하다라고 캡처해가지고 서류를 공개했는데 거기에 그 구멍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군은 지금 입원 치료할 상태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군이 공개한 서류예요. 지속적인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그걸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악화됐을 경우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치료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군 생활에 지장이 치료된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인데, 가정을 해서 한 내용인데 최군은 확정해가지고 내가 지금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고 약물남용이 있고 인격장애 등이 있어가지고 군 생활하게 되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올렸죠. 공지사항을. 작년 4월 달에 올린 그 공지사항이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이거 서류에는 그게 없잖아요. 입원 치료할 정도도 아니고 지속적인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이게 악화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치료들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군 복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못 갈 정도는 아니란 얘기야,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저번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병무청이 병역법에 의거해서 신체 검사를 하면서 심리 검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취소가 된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군 생활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를 제대로 받으란 얘기지. 근데 어떻습니까? 대법원 판결 나자마자 술 먹었어요. 밤새서 술 먹었습니다. 담배 펴요. 저녁에 방송에서 새벽 늦게까지, 지금도 새벽 1시 21분인데 여자 BJ랑 술 먹고 있어요. 이러니까 의심하는 아니요. 거라고. 예. 유신이나 예. 뉴커에서 의혹을 제기해서 계속 최군이 의심받는 게 아니라 지금 치료받아야 될 상황에서, 그럼 지금 최군이 어떤 입장을 발표해야 되냐면, 병무청의 절차상의 하자로 내가 이겼습니다. 이제 열심히 치료받고 재검 받겠습니다. 그 결과를 따르겠습니다. 병무청은 이제 그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재검에서. 그리고 최군은 예. 당연히 다음 재검 때까지 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밤새 술 먹으면 쓰러져요. 저런 체력, 예, 저는 정말 예. 부럽습니다. 아니, 예, 저렇게 그 술, 담배 다 하고 유신이- 맨날 여자하고 술 먹고 예. 다니고 새벽까지 정말 장시간 동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약물남용은 형사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진단에 약물남용이 나왔으면 본인 스스로 심각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약물남용은. 아까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서 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그 병명은 그 정신과 처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항정식성 의약품입니다. 그거를 약물남용했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다음 재검 때까지 나머지는 입 닥치고 봐야 된다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예, 그렇고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최군이 현역봉으로 가고 싶지 않는 것이 방금 유신님 말씀 따라 90% 이상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이 그것도 일종의 정신질환이잖아요. 정신질환은 자기밖에 몰라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받았을 때가 있어서 하는데, 아무리 뭐 정신과 의사든 뭐든 그 자기 병은 자기밖에 특히나 정신 관련 질환은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그 군인으로서 현역병으로서 공무하기 힘들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그게 한 10% 정도 된다 생각해요. 선생님, 그러면 정말로 그 10%의 그 최군이 해당된다면 이런 큰 논란, 이런 장기간의 같은 큰 고통, 선생님, 그것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나라 네. 대한민국 젊은이 중에요. 생 같은 젊음을 막 즐기고 그다음에 자기 스펙을 쌓아야 되고 할 나이에 군대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설문조사 해보세요. 몇 프로 나오나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최군과 같은 고민, 최군과 같은 질병 앓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채팅창에서 카카오TV에서 왜 최군에게 집착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집착하는 게 아니라요. 최군이 군대 갔다 왔다는 거짓말을 최초로 병무청 취재해가지고 밝힌 기자입니다. 그런 사명의식이나 책임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군이 사과문을 썼고 그 사과문에 반드시 언제라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걸 저도 믿었고, 내가 알고 지내던 동생으로서. 근데 그걸 아주 산산이 부셔버린 거거든요. 아무도 몰래 뒤에 소송하고 있었거든요. 그 소송에서 병무청의 절차상의 하자 소송이었으면 말을 안 하는데, 그 항소심 재판 내용 전부가 군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다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내용이었고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10%, 최고는 정말 군생활이 힘들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엄청난 성과를 낸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소송기관에 다른 사람들은 병무청에서 그냥 그렇게 결정 나면 갑니다. 그렇게 좋은 변호사를 사서 소송할 수 있는 사람 몇 프로 안 돼요. 대부분 자기가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더라도 병무청에서 그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라면 갑니다. 대부분 가요. 백이나 돈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최고는 소송을 내가지고 바로 잡았죠. 절차상의 하자를. 근데
그 내용 중에 재판 내용 중에 군 생활하기 어렵다, 군 어렵다 이런 내용을 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최군이 보여준 그 몇 년간의 성과는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성과입니다. 첫 번째,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 다음에 쿤 미디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직원들 월급까지 줍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와 계약을 해가지고 파트너 BJ, 사실상 파트너 BJ면 아프리카 TV의 직원입니다. 계약을 한 직원입니다. 스톡옵션까지. 현행법상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건 직원밖에 없습니다. 직원이에요, 최고는. 그래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서수글 대표한테 양아들이라는 호칭까지 받습니다. 그렇게 사회생활을 잘하고, 그 다음에 최고는 사이가 나쁜 BJ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TV에서 자의적인 성기 노출로 퇴출된 진워렌 버핏과 또 친분을 유지를 했고요. 웬만한 모든 BJ들과 친분이 좋습니다. 인간관계나. 사이가 나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회생활 잘하고 조직생활 잘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공식방송, 아프리카 TV 공식방송 MC를 다 싹쓸이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만을 가질 정도로. 그 다음에 지상파, 케이블, 그 다음에 뭐 행사, CF 싹쓸이를 합니다. 그런 BJ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에 10% 정도 판단하기에 군 생활을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건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네, 그만큼 그럼요. 아프다고 네, 주장하는 그러니까 것이 이해가 되질 않다는 얘기죠. 맨날 술 먹고 흡연하고 맨날 여자들이랑 레이싱 모델이랑 방송하고 몇 시간씩 방송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세월호 사건 당일날도 허윤미라는 자기 여자친구였던 레이싱 모델이랑 야시시한 옷 그 모델 입고 춤추고 막 풍악을 울리고 난리 났습니다. 애들이 지금 실종돼가지고 세월호 침몰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데 도대체 뭐가 안타깝고 뭐가 그렇게 안쓰러운지 모르겠어요. 코경진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요, 안타까운 이게요. 이제 그 유시님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일종의 정신질환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이게 뭐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이걸 절대로 이게 진실이 밝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왜냐면 본인밖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은 진실이 밝혀지기가 힘든 내용인데, 자, 이게. 우리가 이 정신질환 군기피 의혹이 밝혀진 이유가 뭐냐면요. 나중에 그 면제받거나 공익을 받고 나서 제보자가 많아요. 본인이 제보자나 아니면 그동안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패턴 분석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군이 했던 거는 행정소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서류로 합니다. 재판을. 진단서 뭐 이런 것들로. 근데 군 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증인이나 참고인을 강제적으로 구인으로 데려다가 진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행정소송은 어려운 거고 서류로만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의사도 소환해가지고 진단서 제대로 작성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소변검사, 혈액검사 했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신과는 밝힐 수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거의 그 가장 핵심은 생활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했는지, 대인관계나 사회이상을 제대로 했는지, 행정소송에서는 밝히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 가누는 게 병역기피 의혹 소송이고요. 형사소송은. 그렇죠? 그런 심리적인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증거만 보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가부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주변 사람들이나 일했던 사람들이나 하나씩 이 사람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가, 약을 어떻게 복용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이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중요하게 될 게 뭐냐면 그 병역법이 개정됐습니다. 제가 어제 이전에 방송할지 모르겠지만 병역법에 집중 관리 대상이 있어요. 근데 이전까지는 1급 공무원과 그 가족, 자녀만 포함이 됐었는데요. 그게 개정이 돼가지고 본회의 통과해가지고 연예인이나 이제 제가 관리를 안 해도요. 이제 최고는 다음 재검 때까지 핵심 병무청에서 그런 권리가 생겨버립니다. 그동안은 프라이버시다 뭐다 해가지고 병무청에서 소극적으로밖에 못했는데 이제 그 관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연예인과 스포츠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집중 관리가 돼가지고 완전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최군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군대 가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요. 제대로 치료받고 약물라면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죠. 그 제가 음주 흡연을 얘기한 게 이 정신과 약도 약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약도 약이기 때문에 몸 신체에 유해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를 피게 되면 몸에 악영향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 흡연, 특히 음주도 폭주 같은 거잖아요. 예, 말실수할 정도로.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주, 흡연,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약을 의사가 처방한 대로 제때로 먹어야 됩니다. 이걸 지켜야만 고의적인 군 기피가 아니라는 거를 시청자들이 믿을 수가 있죠.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그럼 물어볼게요. 자,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 최군이 군 기피할 의도가 있다나 95%예요. 근데 정말로 아프다 5%예요. 뭐예요? 근데 갈수록 자, 더 심해지.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또 봤을 때 그 만약에 그 5%에 해당하는지 95%에 해당하는지 현재 지금 모르잖아요. 그럼 그 만약에 그 5%에 해당됐다면 그동안 그 고통스러운 그 세월은 누가 보상을 해주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건 보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의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경제활동과 방송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물도 제대로 복용을 안 해가지고 약물 남용이라는 진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행정소송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군이 본인 병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에 의심을 가는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최군의 피해의식, 최군의 그거를 우리가 그걸 고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본인이 그걸 감수해야 될 연예인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연예인이 공인이고, 그래서 병역법에 그 병역 집중 관리 대상, 지금까지 연예인들이 유승준이나 MC몽이나 많은 연예인들이 군을 기피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법률에 포함이 된 것이고요. 그들의 책임입니다. 연예인들과 스포츠인들의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몸무게 느리고 관절 스스로 막 파괴하고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포함을 시킨 거고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군이 정신적으로 아픈지 모른지 그거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런 병을 앓고 있다면 최소한 저렇게 활동은 못할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의심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런 병력이 있다면 최군이 군대를 가더라도 최전방에는 못 갑니다. 저도 반대고요. 그럼 분명히 후방 활동을 할 텐데 저렇게 사회생활을 잘하고 저렇게 수익활동을 경제활동을 잘하는 거면 난 충분히 후방 활동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상근으로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한 1년 복무하다가 6개월인가 복무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왜 저렇게까지 자기가 아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 정도의 아픈 건 다 갖고 있고 저도 불면증 심각하거든요. 저도 요새 잠이 안 와가지고 일은 하는데 거의 막 7시, 8시까지 잠을 못 자요. 방송 끝나고 자려고 해도. 불면증, 우울증 이런 정신적인 감기 같은 증병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군대 가가지고 일하고 규칙 생활하고 막 그 훈련받고 하다 보면 딱 되면 다 자요. 신기한 게 불면증이 있던 사람들도 군대 가면 잠 다 잘 잡니다. 피곤해서. 그 다음에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그냥 눕자마자 잠 들어가지고는 꿈 꿀 스테도 없어요 거의. 그냥 기상나팔 하면은 바로 눈 뜨거든요. 그래서 그건 군대 가면 오히려 해결된다. 저는 오히려 최군이 앓고 있다는 병은 군대 가서 그렇게 과음, 이렇게 그런 것들 못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하고 식습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나 그런 불규칙적인 생활 때문에 더 악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한 그 이유는요. 예. 그런 말 있잖아요. 그 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9명의 살인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9명의 살인자를 잡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예를 드셨어요. 9명의 살인자부터 잡아야죠. 억울한 그 사람은 나중에 보상을 하거나 좀 사회적으로 그 개의 억울함이 있겠지만
아니 9명의 살인자를 놔주면서까지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으라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정중히 그 9명이 사람을 죽일 건데 아무리 그 사람이 갇혀가지고 억울함. 어떤 확실한 근거라든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자, 군기피 의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한 그게 나오려면 형사소송을 해야 돼요.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고는 원상태로 온 거예요. 1급 현역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했고, 훈련소까지 가가지고, 대부분은요, 그 정도면 훈련소 가가지고 그냥 군 생활 합니다. 근데 손 들고 나왔잖아요, 최고는. 두 번째 또 재검을 받아가지고 3급 현역이 나왔는데, 또 소송을 걸어가지고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가지고 또 나왔잖아요. 이 정도면 의지가 있는 겁니다. 나는 본인이 아프다라는 것보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의지가. 2번이나 그랬다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1급 현역 받아가지고 훈련소 가면 저는 3급이었는데 불구하고 4급이었나 3급이었나. 아무튼 그런데도 그렇다면은 아까 본인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는 것은 형사소송에서 풀면 되죠. 만약에 누가 고발을 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고 한번 생각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알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예. 예. 자, 이게 본 게임은 지금부터인 거예요. 이제 병무청에서 집중 그것도 됐고. 여보세요? 우까까 우까까 우까우까까 우까까 우까까 우까우까. 네, 시간이 많으면 받아주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너무 열심히 해서 허기지네요. 아까 방송 시작할 때는 배가 고팠는데 이제 소화가 돼가지고. 여보세요?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지랄하고 자빠졌네. 우리 함께 웃으면서 유신쇼 유신쇼 아까 못 불렀던 거 많이 유신쇼 헤드샷 하려고 했어. 아니요, 기다리세요. 1, 2, 3.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제 애창곡입니다. 네, 사자TV 유신쇼 현피토론 매주 일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화 배틀, 일요일은 현피토론입니다. 여러분들의 값진 후원으로 코너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현피토론은 다음 주 일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최후의 1인 여보세요? 오늘도 최후의 1인을 등극했네요. 네. 어제도 그랬는데. 어제도 별 의미가 없었나 보네요. 그저께였나?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딱히 없습니다. 뭐 할 말도 없고 인생 재미도 없고. 사랑합니다. 누굴 사랑해요? 고양이. 고양이를 사랑한다고요? 네, 여러분 고양이를 학대하는 인간이 여기 있습니다. 왜 불쌍한 고양이를 학대하세요? 죄송합니다. 고양이를 사랑한다고 또 이상한 짓거리하고 하면 바로 구속됩니다. 네. 네, 이제 가셔야죠. 고헬. 자, 오늘 최후의 1인 2시간이나 무려 지금 코너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짧고 굵게 하려고 했는데 2시간이 돼버렸네요. 녹화 종료.